계속해서 의학 전문가와 건강에 유익한 정보에 대해 알아보는 오늘의 건강 시간입니다. 오늘은 신경과 최희훈 교수와 함께 뇌경색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뇌경색이라고 하면 뇌졸중의 한 부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히 어떤 상태를 말하는 건가요? 네, 우리가 주변에서 뇌졸중이라는 질환명을 많이 듣게 되는데요. 뇌졸중이라 하면 1980년 세계보건기구에서 갑자기 발생한 국소 혹은 광범위의 뇌기능 장애가 24시간 이상 지속이 되거나 그 전에 죽음에 이르며 뇌혈관 이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로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뇌졸중 안에서 크게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 두 가지로 분류가 될 수 있는데요. 허혈성 뇌졸중인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하는 혈류가 뇌에 통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뇌경색도 몇 가지 종류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네, 뇌경색은 원인에 따라서 5가지 종류로 분류될 수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큰동맥 죽상경화증, 두 번째는 심장성 색전증, 세 번째는 소혈관 폐색증, 네 번째는 다른 원인 뇌졸중, 다섯 번째는 원인 불명 뇌졸중으로 나눠볼 수가 있고, 일단은 환자분께서 뇌경색으로 병원에 입원을 하시게 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뇌경색이 오셨는지 검사를 통해서 위에 5가지 중에 어떤 뇌경색이 판단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서로 다른 치료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뇌경색의 원인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예, 뇌경색은 증상은 갑자기 발생하지만 원인을 보면 느닷없이 발생하는 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려진 여러 위험 인자들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합병증으로서 뇌경색이 진단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이러한 알려진 위험 인자에는 흔하게 알고 있는 고혈압, 당뇨, 심장병, 고지혈증, 흡연, 음주, 비만 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조절이 되지 않는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은 가장 흔하고 중요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속적으로 높은 혈압은 동맥혈관을 점점 딱딱하게 하고 또 높은 혈당은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하며 고지혈증은 혈관벽에 지방이 쌓이게 하여 점차 혈관벽이 두꺼워지면서 혈관 내강이 좁아지게 만들어져 결국에 뇌로 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지 않게 됩니다. 그럼 혹시 유전적인 원인도 있을까요? 네, 우리 흔하게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등 이런 뇌혈관 질환들은 우리 부모님 중에서 앓고 있는 가족력이 있다면 확실히 유전적인 경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더 각별히 유심하면서 건강검진 등을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뇌경색의 증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대표적인 뇌경색의 증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쪽 팔다리에 힘이 없거나 저리고 감각이 없다. 말을 못하거나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 말을 할 때 발음이 어눌하다. 멀미하는 것처럼 심하게 어지러움증이 있다. 걸을 때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휘청거리거나 한쪽으로 치우친다. 시야 한쪽이 잘 보이지 않거나 둘로 보인다. 갑자기 심한 두통이 있다. 위에 대표적인 뇌경색의 증상들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보일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그렇군요. 증상이 나타났을 때 우선 빠른 치료가 먼저일 것 같은데 뇌경색의 치료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우리의 뇌는 혈류 공급을 못 받기 시작하면 1분당 190만 개의 뇌세포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뇌경색 발병 이후에 얼마나 빨리 치료를 시작하느냐입니다. 뇌혈관이 막혔더라도 3시간에서 4시간 반 안에 뇌혈관을 재개통을 해주면 후유증이 거의 남지 않고 치료를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혈전종해제 주사로서 재개통을 하는 방법과 또 3시간이나 4시간 반 이상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살릴 수 있는 뇌조직이 있고 시술에 의해서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혈관 내 재개통 시술을 통해서 재개통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사례도 있다고 하는데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첫 번째 그림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는 뇌경색 증상이 발생하고 나서 4시간 반 안에 병원으로 온 환자입니다. 첫 번째 사진을 보게 되면은 좌측 중대뇌동맥이 막혀 있는 사진을 볼 수 있고요. 해당 영역에 뇌 혈류가 저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혈전 용해제 주사를 투입하고 난 후에 막혀 있던 중대뇌동맥이 다시 재개통이 된 것을 볼 수 있고 해당 영역에 혈류가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사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례는 충북대학교에 왔던 환자 케이스인데요.
81세 여자 환자로서 갑자기 발생한 우측 편마비와 의식 저하를 주소로 본원 응급실에 내원하게 된 81세 여자 환자입니다. 처음 왔을 때 오른쪽에 CT 사진을 보게 되면 새파랗게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저 영역이 전체가 다 지금 혈류가 공급이 잘 되지 않는 혈류 장애가 있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게 되면은 좌측 중대뇌 동맥이 막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뇌경색 증상이 발생한 지 4시간 50분이 지났기 때문에 혈전용의 주사는 사용하지 못하였고, 하지만은 살릴 수 있는 뇌 조직이 많이 남아있고 시술로서 얻는 이득이 더 크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혈관 내 재개통 시술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막혀있는 동맥을 뚫고 가느다란 와이어가 진행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전하게 재개통이 된 사진인데요. 오른쪽에 혈관 사진을 먼저 보게 되시면 막혀있던 좌측 중대뇌 동맥이 다시 완전하게 재개통된 걸 볼 수가 있고, 오른쪽에 뇌경색 영역 자체도 처음에 파랗게 보였던 그 영역에 비해서 그 영역의 크기가 작고, 결국에는 이 81세 여자 환자분께서는 급성기 치료를 마치시고 겉으로 보았을 때 거의 후유증이 없는 상태로 걸어서 댁으로 퇴원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빨리 치료하는가가 이 완치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치료법보다 중요한 건 아마 예방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뇌경색을 예방하는 방법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예방법으로 제가 크게 첫 번째는 식사와 영양, 두 번째는 생활 습관, 세 번째는 약물 치료로 3가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식사와 영양 부분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식사와 영양으로 고혈압을 예방하고 조절하기 위해서 소금 섭취 제한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조리 시에는 소금을 쓰지 않고 소금량이 많은 가공식품이나 인스턴트, 육류의 양을 줄여주시며 소금량이 적은 채소와 과일의 섭취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식초의 사용량을 늘리면은 간장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네. 또 음식이 뜨거울수록 설탕이 또 많이 쓸수록 짠맛이 덜 느껴지기 때문에 조리할 때 유의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고지혈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콜레스테롤 섭취 제한 또한 필요한데요. 콜레스테롤이 많이 함유된 달걀 노른자, 오징어, 간, 마요네즈, 명란젓, 성게 등을 줄이고, 그리고 고기는 살코기 위주로 먹고 눈에 보이는 기름기는 제거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기름 대신에 참기름이나 식용유 등 식물성 기름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당뇨 환자에게 있어서 혈당 조절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리고 당질이 들어가는 음식 섭취를 제한하면서 기름기가 없는 육류나 생선, 채소를 맵기 적정량 갖추어 균형 있는 식단을 구성합니다. 매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정한 시간에 식사를 하는 것이 당뇨 환자 식사의 원칙인데요. 당뇨 식사는 특별한 게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식품 제한이나 특정 식품을 먹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열량을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섭취하는 건강식을 말한다는 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쉽지만은 않아 보이는데요. 또 식습관 말고도 생활 습관도 있다고요? 네, 생활 습관으로는 적절한 운동과 금연, 금주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운동은 처음부터 격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걷기나 수영과 같은 몸에 무리가 덜 가는 가벼운 운동을 먼저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고혈압 환자는 지속적인 유산소 운동, 즉 걷기, 달리기,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이 도움이 됩니다. 뇌졸중의 경험이 있거나 고혈압이 있는 사람들은 추운 날씨에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리지 않고요. 또 이른 아침 운동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당뇨병 환자라면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저혈당 예방에 좋습니다. 당뇨병이 있는 경우 운동은 가능한 매일 같은 시간에 실시하며 식후 30분에 실시하여 30분 내지 1시간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매일 조금씩 실시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적어도 일주일에는 3, 4회 운동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운동 횟수가 일주일에 3회 이하이면 운동의 효과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약 처방에 관련해서도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뇌경색 환자들은 이제 병원에서 항혈소판제나 항응고제, 고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약들은 절대로 거르지 마시고 정확한 시간에 잘 챙겨 드시는 게 뇌경색 예방에 있어서 최고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건강, 오늘은 충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최희윤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